좀만 기다려 보자니까, 최씨. 서울 외곽 도시에 위치한 조그만 아파트의 경비원인 김 씨는 재촉하는 최 씨를 달래며 입을 열었다. 내가 분명히 봤단 말이오.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말이오. 김 씨는 최 씨가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 같아 손가락으로 자신의 눈을 가리키며 그를 설득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오늘 밤은 확실한겨? 최 씨가 물었다. 확실하다 말다. 요 며칠 뜸하긴 했는데 오늘은 느낌이 확 온다니께. 아따 김씨. 근데 자네가 귀신을 볼 줄 안다고 내가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여. 그니께 그걸 확인해보자고 요렇게럼 자네를 부른 거 아니여. 김씨는 주차 표지판 뒤에 숨어 야산을 끼고 있는 아파트 야외 주차장을 작은 손전등으로 이리저리 비추고 있었다. 함께 몸을 숨기고 있던 최 씨는 잠시 긴장이 되는지 침을 한번 꼴깍 삼키더니 김 씨에게 물었다. 근데 그 귀신이 언제부터 돌아다녔단가? 이 아파트에 뭔 일이 있는 게 분명혀. 뒤쪽 야산에 송전탑이 들어서고 나서부터인가 모르겠는데 뭔가 이상해요. 뭐가 말이오? 사람들이 참 살갑고 친절했었는데 저 송전탑이 들어선 뒤로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인사도 잘 나누지 않고 엄청 불친절해졌단게. 그리고 하나둘씩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잖여. 그리고 나서 언제부터인가 밤만 되면 이 주차장을 소리 없이 돌아다니는 애가 하나 있더라고.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로 보이는 애가 12시 넘어서 밤에 돌아다니는 게 이상하긴 했지만 처음엔 그냥 놀이터에 놀러 나온 아이인 줄 알았지. 근데 그것이 아니었단게. 김 씨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한지 잠시 팔을 쓸어내렸다. 오메, 그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벌렁거리다니께. 그 애가 혼자 그네를 타고 있길래 물었지. 혼자 놀러 왔냐고. 근데 애가 나한테 눈을 둘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다른 곳만 쳐다보면서 아무 대답도 없이 그네만 타고 있는겨. 그래서 그 애한테 다가가서 어깨를 살짝 건드려 봤지. 근데 말이여. 김 씨의 말에 최 씨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다음 얘기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근데 말이여. 순간 내 손이 그 애의 몸을 뚫고 확 지나가 버리는 거 아니여. 그리고 그 애의 고막 찢는 듯한 비명소리와 함께 애는 사라진겨. 내가 우째했겠어. 말도 말어. 겁나 무서워갖고 뒤도 안 보고 도망쳤지. 김 씨는 여전히 이리저리 손전등을 비추며 감시의 눈길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뒤로 아주 가끔씩 그 애가 나타난다니께. 주민들한테 안 좋은 소문 돌까봐 말은 못하겠고 자네만 이렇게 부른 거요. 이해하제? 김 씨의 물음에 최 씨는 입을 굳게 다물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니까 자네도 눈으로 확인 좀 해주고 그 다음 일을 생각해보자고. 근데 김 씨, 그 귀신이 나타나면 한 가지 물어봐봐. 그제서야 김 씨는 손전등의 움직임을 멈추고는 시선을 최 씨에게 돌렸다. 뭘 말이여? 귀신들이 자기 죽은 날까지만 기억을 해서 그 이후의 날짜는 잘 모른다던디. 그래요? 내가 어디서 들은겨? 그니께 예전에 말이여. 최 씨가 말을 이으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김 씨가 그의 입을 막았다. 그리고 죽어가는 숨소리로 입을 열었다. 왔어. 나타나기만 기다릴 때는 열심히 손전등을 이리저리 돌리던 김 씨가 정작 자신이 찾던 대상이 나타나자 얼른 손전등의 불을 꺼버렸다. 보이제?
저 그네 타고 있는 애 말이요. 김 씨의 말에 최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봐, 최 씨. 자네가 가서 귀신인지 확인할겨? 날짜를 물어보라면서. 경비원 김 씨의 말에 최 씨는 조심스레 김 씨의 시선을 외면했다. 네, 그럴 줄 알았지. 그니까 이런 경비 일은 아무나 못한다니까. 어여, 날 따라와봐. 김 씨는 잠시 온 매무새를 가다듬더니 엉거주춤하던 자세를 일으켜 천천히 발걸음을 그네 쪽으로 향했다. 그러나 최 씨는 여전히 엉거주춤 자세를 유지한 채 김 씨를 조심스레 뒤따랐다. 깊지 않은 어둠 속을 뚫고 다가가자 그 아이는 정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조용히 그네를 타고 있었다. 그리고 사선에서 접근하는 김 씨와 최 씨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김 씨는 옷자락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엉거주춤한 자세로 자신을 뒤따르는 최 씨가 신경 쓰였다. 예, 아가. 김 씨가 그네 타는 아이를 향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 아이가 자리를 뜨지 않고 시선을 김 씨에게 향하는 것이 아닌가. 김 씨는 심장 소리를 억누른 채 조심스레 물었다. 오늘이 몇 년도 며칠인지 아니? 그러자 동그랗게 부릅뜬 눈을 김 씨에게 고정시킨 채 그 아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2017년 9월 1일이요. 뭐라고? 김 씨는 잠시 최 씨의 얼굴을 확인한 뒤 재차 그 아이에게 물었다. 다시 한번 말해줄래? 그러자 아이는 두려움에 떠는 듯 보였지만 김 씨를 일깨우려는 듯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2017년 9월 1일. 김 씨는 놀란 듯 최 씨를 향해 물었다. 귀신이 미래를 얘기하기도 하남? 이봐, 최 씨. 오늘이 2012년 9월 1일 아닌감? 그제서야 최 씨는 엉거주춤한 자세를 곧게 펴더니 천천히 아이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아이의 머리를 몇 번 쓰다듬었다. 그것을 본 김 씨는 놀라움의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이 아이 말이 맞아. 뭐요? 자네가 틀리고 이 아이가 맞다고. 도대체 뭔 말이요? 최 씨는 살짝 아이의 어깨를 밀어 그네를 움직였다. 그니까 이 아이가 사람이고 자네가 귀신이란께. 최 씨의 말에 김 씨는 갑자기 몰려오는 극심한 현기증을 이기려는 듯 모자를 벗더니 이마를 움켜쥐었다. 이봐, 김 씨. 힘들겠지만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잘 생각해봐. 나무 토막처럼 1분이 넘도록 굳은 자세를 유지하던 김 씨가 긴 한숨을 몇 번 내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아파트 사람들이 불친절해진 게 아니었구먼. 날 못 알아본 게요. 그렇지? 김 씨의 물음에 최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이 이 아파트를 떠나간 게 아니라 내 눈에서 사라져간 거고. 최 씨는 조용히 긍정의 대답으로 눈을 깜빡였다. 그럼 자넨 뭐요? 내 친구가 아닌갑네? 퇴마사요? 퇴마사라고 불러불면 자네가 마치 악귀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서 좋지 않구먼. 그냥 법사라고 불러주게? 퇴마사면 어떻고 법사면 어떻단가? 귀신하고 노는 건 똑같은디. 근데 자넨 언제부터 내 친구 행세했는가? 며칠 전에 확인하러 잠시 왔다가 오늘 정식으로 의식을 치르면서 친구가 된 거라네. 아따,
난 겁나 오래전에 친구 먹은 걸로 알았는데 허망하구먼. 김씨는 복받쳐오는 감정을 억누르는지 잠시 벗은 모자를 힘껏 움켜쥐었다. 죄씨, 아니 법사 양반, 이제 난 어떡하면 되는가? 그냥 노잣돈 챙기고 멀리 떠나시게나. 발이 닿는 곳으로 떠나면 된다네. 그려? 김씨의 깨달음이 효과가 있었는지 그의 눈앞에 환한 길이 하나 열렸다. 김씨는 그 길을 한번 확인하고는 최씨에게 물었다. 내 가족들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나는디. 자넨 흔히 말하는 독거노인이었어. 물론 노인 소리 듣기엔 너무 젊긴 하지만. 그렇구먼. 여튼 고맙네, 법사 양반. 난중에 얼굴 기억하려나 모르겠는지 저승에 오거든 거하게 술 한잔 나눕세. 그려, 조심해서 가게. 나중에 찾아가거든 아는 척이나 해주게. 김씨는 그 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최씨는 흔들지는 않았지만 손을 높게 들어 그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얼마를 걷던 김씨가 고개를 돌려 큰 소리로 최씨에게 물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죽었는가? 아파트 12층에서 떨어진 아이를 잡다가 사고가 난겨. 그 아이는 살았고 자네만 이렇게 된겨. 그리고 아까 그 그네를 타던 그 아이가 자네가 구해준 그 아이여. 그렇구먼. 그 사고로 그 아이만 나를 알아봤나 보구먼. 여기 아파트 사람들이 자네를 위해 위령비도 세웠다네. 근데 자꾸 자네가 나타나니까 오늘에서야 영혼을 달랠 제사를 지내게 된겨.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김씨는 경직된 얼굴 표정을 풀고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그제서야 어린아이도 겁먹은 표정을 지우고는 환한 웃음으로 화답했다. 김씨는 아파트를 한번 올려다보고는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이 아파트 사람들은 참 고맙도록 친절하구먼.